자, 각각은 명제가 아닌데요. 얘네를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러면 이제 얘는 이때부터 명제죠.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됩니다. 맞죠?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아니, 생각해봐요. 4의 배수가 뭐뭐 있어요? 4, 8, 12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2의 배수는요. 2, 4, 6, 8, 10 해가지고 요 안에 4의 배수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치? 그럼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네요. 그치? 아, 그럼 얘는 참이네. 참인 명제였네 이거지. 그치? 맞죠? 자, 봐봐. 이렇게 각각을 놨을 때는 명제가 아닌데 명제가 아닌 조건 두 개를요. 어떻게 연결하냐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연결한 이런 명제를 우리가 조건 명제라고 하고요. 이렇게 연결해버리는 순간 얘는 이때부터 명제가 되죠. 참거짓이 판단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조건 명제라고 하고 이때 얘를요. 이 P를요. 가정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결론 이렇게 얘기해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런 조건 명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너한테 정말 많이 할 텐데 그럼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봐봐. 내가 정말 방금 너한테 간단한 거 물어봤거든.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물어봤을 때 약간 멈칫했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너가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야. 맞지?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면 봐봐.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뭐 때문에? 2요. 2. 2는 2의 배수인데 4의 배수예요? 아니잖아요. 그치? 그럼 봐봐. 아, 얘가 2의 배수인 거는 2, 4, 6, 8 이렇고요. 4의 배수인 건 4, 8, 12 이런데 얘 지금 이거 그럼 얘는 지금 거짓이잖아요. 뭐 때문에? 2 때문에. 2는 2의 배수이지만 4의 배수는 아니잖아요.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다가 거짓이지. 얘 때문에. 맞지? 물론 2 말고도 또 6도 가능할 거고요. 그치? 그런 애들 때문에. 그러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 내가 지금 보니까요. 무의식적이 뭐였냐면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봤죠. 이 조건의 진리집합 P를 봤습니다. 맞지? 그 다음에 이 조건의 진리집합 Q를 이렇게 봤어요. 이랬을 때 P이면 Q에다가 참이려면요. 이 진리집합이 얘 부분집합이면 얘는 참인 거죠. 이렇게 지금 판단했던 거잖아요. 너 지금.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거짓인 거는요. 이 진리집합이 이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 아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쌤 얘는 거짓이에요. 이렇게 판단했던 거죠. 너 지금. 맞아? 그럼 봐봐. 아, 우리가 이런 조건 명제 있잖아요. P이면 Q이다라는 이런 조건 명제를 가정, 결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가 참이면요. 참이면 얘 각각의 진리집합이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에 있는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 포함관계가 이렇고요. 오케이? 거짓이면요. 부분집합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요.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얘가 참인 조건 명제야라고 했을 때 P이면 Q에다가 참이라고 했을 때 선 하나만 더 그어줘. 이렇게. 이건 참이야. 이 얘기고요. 거짓인 거는요. 아이고. 짝대기 하나 그어주면 돼요. 거짓이야.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조건 명제라는 게 뭐냐면 각각을 놓고 봤을 때는 명제가 아닌 애들을 조건 두 개를 가지고 P이면 Q이다 꼴로 가정 결론의 형태로 엮었어요. 그치? 그러면 이 자체는 이제부터 뭐가 된 거야? 명제가 된 거지. 참거짓이 판단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얘 참과 거짓을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가정에 있는 진리집합과 결론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면 얘는 참이고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거짓인 거지. 그치?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할 텐데 이거 문제 봐시거든요. 발레라는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발레, 반대되는 예시죠. 줄여 말한 거잖아요. 발레가. 그치? 이 발레라는 건요. 명제에서의 발레는 뭐냐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뭐 특정한 값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너 아까 이거 거짓이었잖아요. 내가 야 이게 왜 거짓이야 이러면 네가 쌤 2 생각해봐요. 2의 배수인데 4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2는 이거에 뭐였던 거야?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였던 거지. 이게 발레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 6도 얘의 발레죠. 그치? 맞지? 그럼 봐봐. 발레가 속하는 영역은 내가 얼핏 생각해보니까 이렇잖아요. 봐봐. 발레가 속하는 영역은 P이긴 한데 뭐가 아니야? Q가 아니지. P이긴 한데 Q가 아니라고요. 그치? 맞지? 그럼 걔를 말뜻을 해보면 P이긴 한데 Q가 아니야? 그럼 이거지. P이면서 Q가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발레가 속해져 있는 영역은 어떨 거야? 두 진리집합의 차집합 그 영역에 발레가 속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발레는요 어디 있냐면 P이긴 한데 Q가 아닌 이 영역에 발레가 속해져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영역에 발레가 있구나 해서 얘가 발레가 존재하는 이 영역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봐봐. 얘가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는 얘 차집합 얘였으니까 뭐뭐 남았던 거야? 2의 배수들 중에서 4의 배수 빼면 되죠. 그 뭐뭐 남은 거야? 2, 6, 뭐 그 다음에 10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치? 그런 애들 남았었겠죠. 했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 7페이지에 밑줄 좀 치고 가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밑줄이요. 두 조건 P와 Q에 대해서요. P이면 Q이다의 꼴은 명제가 됩니다. 조건 PQ니까 각각은 참거짓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 자체로는. 근데 P이면 Q이다와 같이 조건 명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면 얘는 이때부터는 명제가 됩니다. 그치? 이걸 기호로 P이면 Q이다와 같이 나타내고요.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제 명제가 된 이놈을 어떻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거냐면 그 조건의 각각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보시면 되죠. 그치? 그게 어딨냐면 맨 아래 박스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와 명제의 참거짓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 아래 보시면 P이면 Q에다가 참이면 1번 부분집합, P가 집합 P가 집합 Q의 부분집합이면 됩니다. 맞지? 2번 이 조건 명제가 거짓이면요.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 아닌 겁니다. 오케이? 됐죠? 네. 그럼 옆에요. 다음 페이지 8페이지로 가시면요. 발레라고 되어 있죠. 발레요. P이면 Q이다가 거짓일 때는요. P이긴 한데 Q가 아닌 원소를 찾는 거죠. 그치? 맞지?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딨냐면 P 차집합 Q 그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그림 보여요? 벤 다이어그램? 보이죠? 발레가 속해져 있는 영역은 자 말로요. P이긴 한데 Q가 아닌 거죠. 맞지? 그럼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었겠죠. 근데 그게 차집합이랑 똑같으니까 P 차집합 Q에 있다고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 알겠죠? 발레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밑에 예제 1번, 2번, 3번 일단 해문제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1번, 2번, 3번이요. 예제 1번 먼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요 조건 명제가 참이래요. 그럼 요 조건 명제가 참이려면요. 가정의 진리집합인 진리집합 P가 결론의 진리집합인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맞죠? 여기까지 오죠? 이런 상황이었던 거지. 자, P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Q의 여집합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집합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Q였을 겁니다.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1, 2, 3번으로 구분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이래요, 지금. 오케이. 지금 봐봐. P 교집합 Q가 P냐고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데 둘은 일단 서로 소죠. 그치? 네. 틀렸고요. 2번. P 합집합 Q가 전치집합이냐고 헛소리하고 있는데 이 2번 영역에 안 채워지잖아요. 그치? 틀렸고요. P 차집합 Q가 야 서로소 이거네. 3번이네요. 그치? 서로소잖아요. P랑 Q가. 그치? 서로소니까 뺐을 때 뺄 게 없죠. 그냥 그대로 남았겠지.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이런 얘기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제 2번 볼게요. 얘 지금 보시면 이것만 그대로 놓고 보면 조건이에요. 얘 뭐 판단 돼요? 참거짓? 판단 안 되죠. 맞지? 판단 안 됩니다. 그치? 근데 얘도 판단 안 돼요. 근데 얘네를 판단 안 되는 조건 두 개를 P이면 Q이다 꼴로 연결시켜 놨더니 이때부터 얘가 이제 명제가 됐지. 조건 명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참이게끔 한다 그랬으니까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의 부분집합이면 된다고요. 그치? 그럼 얘 부분집합의 다시 미안해요. 얘 진리집합의
값들은 그냥 그대로 이 부등식이었을 거 아니야. 이 영역이죠, 이렇게. 그치? 이게 지금 진리집합 P가 속해져 있는 영역이고요. 이랬을 때 얘가 얘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Q가 이러면 되겠네요. 진리집합 Q가 마이너스 3, 5 이러면 되겠네요. 아, 그러면 요게 이제 성립을 하려면 최소한 얘는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뭐 등호 둘 다 들어도 상관없죠, 이거는. 얘도 이렇게 등호 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래야겠지, 지금. 맞습니까? 아, 그러면 A는 어땠을 거냐면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여서 정수의 개수 몇 개? 7개였던 거지,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별표요. 이런 걸 니네가 되게 어려워하는데 해보십시오. 3번. 자, 3번 보시면요. 이 주어진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한 예시래요. 그치? 뭐예요? 발레죠? 발레. 그러면 얘와 얘의 진리집합의 차집합의 발리가 있겠죠. 그치? 그럼 말 뜻이 뭐냐면, 자, 이렇게 되죠. x 또는 y가 무리수이긴 한데, x, y가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인에 좀 찾아줘, 이거잖아. 다시 말 뜻이 뭐냐면, p이긴 한데, q가 아닌 애 좀 찾아줘, 이거잖아, 지금. 맞지? 그러면은, x 또는 y가 무리수이려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무리수여야 되지. 그럼 적어도 하나가 무리수인 게 지금 3번 제끼고 나머지 1, 2, 4, 5잖아요. 그치? 적어도 하나가 무리수인데 곱한 게 뭐인 애를 찾아줘? 유리수인 애 좀 찾아줘, 이 얘기지, 지금 해석이.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유리수이면서, 다시 미안해요. 둘 중에 하나가 무리수이면서 뭐인 애? 곱한 애가 유리수인을 찾아달라는 이야기지. 그럼 다음 몇 번이야? 5번이잖아, 5번. 맞아요? 둘 중에 하나 깜짝아. 적어도 하나가 무리수인데 둘이 곱했는데 유리수잖아요, 유리수. 얘 발레인 거지, 지금. 알겠어요? 네. 다음에 4번, 5번. 자, 보겠습니다. 이제 4번이요. 밑줄 하나 좀 칠래요.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가 속하는 집합이죠.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 밑줄이요. 뭐예요? 발레죠, 발레. 발레가 속해져 있는 영역이 어디야, 이거지, 그치? 그럼 봐봐. 얘가 지금 가정의 진리집합이 이거잖아요, 그치? 결론의 진리집합이 이거잖아요, 그치? 근데 말뜻이 뭐냐면 발레가 속해져 있는 영역은 얘이면서 얘가 아닌 애인 거니까 이거지.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얘는 P의 여집합, 차집합 Q였던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봐봐. 얘의 진리집합과 얘의 진리집합의 차집합이 뭐라고요? 발레가 속해져 있는 영역이라고. 알겠어요? 그럼 얘는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으로 바뀌잖아요. 그치? 이렇게 써도 좋고요. 아니면 드모르간 이용해서 P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좋고요. 뭐 거기 있는 표현대로 맞춰주면 되죠. 그치? 몇 번이야? 5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상황이 어떻냐면요. 이 두 개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서로소인 상황이죠. 그치?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P, Q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R이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뭐 전체 집합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합시다. 뭐 이 영역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모르겠다만. 그럼 봐봐. 1번. 이게 참이니? 라고 묻는 거는 결국에 P가 R의 부분집합이니? 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게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 1번 거짓이죠. 그치? 2번도요. Q가 그러니까 R의 부분집합이니? 라고 헛소리하고 계시니까 흘렸죠. 그치? 3번 보시면 P가 R의 부분집합이니? 맞잖아요. 이거.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진리집합 P가 R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니? 라고 했을 때 맞잖아요. 이거 지금. 4번 봐봐요. 얘는 R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라고 헛소리하고 있죠. 이건 포함관계가 반대죠. 반대. 5번 보시면 R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 헛소리하고 있죠. 그치? 얘도 반대죠. 네, 3번이었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봐봐. 다시 한번 정리. 조건은 그 자체로는 명제가 되지를 못해요. 그치?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이 안 돼요. X의 변수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조건 그냥 두 개를 가지고 P이면 Q이다 꼴로 연결시키는 이런 조건 명제는요. 이 자체만으로 그냥 명제가 되어버리죠. 그치? 명제가 아니었던 두 놈을 이렇게 연결했더니 명제가 됐다고요. 됐죠? 근데 얘가 이 명제를 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판단 기준은 뭐라고요? 요 가정과 결론의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인 겁니다. 그치?
이때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참이고요. 불분집합이 아니었으면 거짓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발레라는 건 얘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들이 원소라는 거지. 그치? 그럼 발레가 속해져 있는 건 의미가 뭐냐면 P이긴 한데 Q가 아니야 이거잖아. 그치? 그럼 P이긴 하려면 P가 되고 Q가 아니려면 Q의 여집합에 속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P이긴 한데 Q가 아니면 동시에 성립하고 있어야 되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발레가 속해져 있는 영역은 두 진리집합 간의 차집합, 그 영역 안에 발레가 속해져 있다고 이렇게. 아시겠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네, 좋아.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모든과 어떤을 포함하고 있는 명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좀 지울게요. 또 되죠? 네. 이거 조금 어려워요. 뭐 또는 그리고를 포함하는 명제와 좀 의미 자체는 유사한데, 구조 자체는 유사한데. 자, 볼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그리고 어떤 이런 말들은요 되게 제한적인 의미를 부과해 주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남자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남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 명제가, 이 말이 참이려면 어떤 사람은 남자라는 게 참이려면 남자가 몇 명만 있으면 돼요? 남자가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 어떤 사람은 남자야 이러면 남자가 한 명만 있으면 돼. 그럼 참이잖아 이 말이.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남자야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은 남자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가 몇 명 있는 게 아니고 죄다 남자여야 되지. 그치? 이렇게 이 모든 그리고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는요 의미가 명확하게 확 달라져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을 포함하는 명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전칭 명제 이렇게 부르고요, 어떤을 포함하는 이런 명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존재 명제 이렇게 불러요. 말 뜻이 뭐냐면 모든을 포함하는 명제가 참이려면요 진리집합이 전체여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가 참이려면요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하나만 존재하면 돼요. 그 느낌이거든요. 그럼 잘 봐. 그 아래 보시면요, 그 어디에 있어? 명제 1 볼게요. 명제, 아니 거기 10페이지에 이거 예시 하나 들면서 합시다. 자, 명제 1. 모든 학생은 수학 수업을 듣는다라고 되어 있죠. 봐봐요. 야, 이게 참이려면요, 이게 참이려면 얘 진리집합이 어때야 되냐면 전체 집합이어야 되죠. 얘가 참이잖아요. 그래야 모든 학생이 수학 수업을 듣고 있어야 참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 부정은 어땠을 거냐면, 얘 부정의 진리집합은 이런 상황이었겠지. 얘 부정은 얘가 참이니까 얘가 거짓이니 그런 상황이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거짓이려면 전체 집합, 아니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아닌 상황, 이런 상황이었던 거잖아. 근데 얘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게 뭐냐면, 얘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게 양 옆에 여집합을 취해볼게. 그러면 P의 여집합은 뭐야? 공집합이 아니었다 이거잖아 지금. 맞지? 그럼 봐봐. P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는 이거지. 어떤 학생은 수학 수업을 P의 여집합이니까 듣지 않는다 이거죠. 말이 되게 어렵죠? 그렇지? 그럼 봐봐, 또 두 번째로요. 어떤 학생은 수학 수업을 듣는다라는 이런 명제가 있는데, 얘가 참이려면요 얘의 진리집합이 뭐여야 되냐면 존재 명제니까 뭐만 아니면 되냐면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그럼 얘가 참이죠. 그치? 한 명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럼 얘 부정은 거짓이었을 텐데, 얘가 참이니까 얘 부정 거짓이었겠죠. 그러면 얘는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P가 여집합이 아닌 상황이었으니까, 다시 미안해. P가 공집합이 아닌 상황이었으니까 P가 공집합이었겠지, 이렇게.
그럼 봐봐. 얘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게 뭐냐면 양변의 여집합 취해보면 P의 여집합은 뭐 하는 상황? 전체 집합인 상황이지 이렇게. 그럼 얘를 말로 해석을 해보면 이거거든. 전체? 전칙 명제잖아요. 그치? 얘는 어떤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모든 학생은 이렇게 바뀌었겠죠. 모든 학생은 P의 여집합이니까 수학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었겠지. 이렇게 바뀌었겠지. 그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모든을 포함하는 이런 명제가 참이려면 걔의 진리집합은 뭐여야 된다? 전체 집합이어야 되는구나 이거지. 그치? 그 다음 모든 x에 대해서 p다의 부정은 뭐냐면 모든의 부정은 뭐가 되는 거야? 어떤이 되죠. 그치? 그 다음 얘가 p다라는 조건인데 얘는 not p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지금. 맞아요? 그래서 얘도 봐봐. 어떤을 포함하는 이런 존재 명제가 참이려면 진리집합이 뭐만 아니면 돼요? 공집합만 아니면 참이야. 한 명만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얘의 부정은 그러면 전칙 명제, 즉 모든으로 바뀌고요. 얘도 P이다가 not P이다 이렇게 바뀌죠. 그치? 그럼 잘 봐. 정리하면 이렇죠. 자,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라는 게 전칙 명제고요. 얘 부정은 어떻게 되냐면, 자, 모든이 어떻게 바뀌냐면 어떤 이렇게 바뀌죠. 어떤. 그 다음에 어떤 x에 대하여 not p이다가 얘 부정인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라는 말이 있을 때 얘 부정은 어떤이 뭘로 바뀌냐면 모든으로 바뀌고 이렇게 모든 x에 대하여 not p이다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래서 얘가 참이려면요 진리집합 p가 전체 집합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참이려면요 P의 여집합이 뭐만 아니면 되냐면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봐봐 얘 어떤 X에 대하여 P에다가 참이려면요 진리집합 P가 공집합만 아니면 됐고요. 얘 부정이 참이려면요 P의 여집합이 모이면 되는 상황이냐면 전체 집합인 이런 상황이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치?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모든을 포함하고 있는 명제가 참이려면 진리집합이 이래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어떤을 포함하고 있는 명제가 참이려면 진리집합이 이래야 되는구나. 요까지 일단 들어오셔야 되고 그 다음 얘에 대한 부정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암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10페이지에 맨 아래 보세요. 모든과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에 참 거짓 되어 있죠. 그치? 거기 지금 보시면 1번에 모든 x에 대해 p에다가 참이려면요 진리집합이 뭐여야 된다고요? 전체 집합이어야 돼요. 오케이? 네. 그 다음 모든 x에 대하여 p에다가 거짓이려면요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만 아니면 된다고요. 됐죠? 그 다음 어떤을 포함하고 있는 존재 명제가 참이려면요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하나만 존재하면 돼요. 근데 걔가 참이려면 걔가 거짓이려면 진리집합이 공집합이면 되는 거죠. 그치? 다음 페이지죠. 11페이지로 와봐요. 그러면 이런 의미를 이용해가지고 모든과 어떤을 포함하는 명제의 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11페이지에 그 박스 보시면 딴 거 다 볼 필요 없고요. 1번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의 부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은 어떤으로 바뀌어요? p이다는 not p이다로 바뀌고요. 오케이? 2번에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의 부정은 어떤은 모든으로 바뀌고 조건 p가 부정돼서 not p이다로 바뀝니다.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아래 6번, 7번 한번 해볼게요. 해보세요. 예제 6번, 7번이요. 명제 문제가 이런 건데요. 대충 이제 명제가 수학 같지 않으니까 대충 막 문장 대충 때려 맞추고 맞았네 하고 넘어가 버려요. 의미만 생각하시고. 자, 그렇게 되는 순간 바로 틀립니다, 이제. 잘 봐. 얘가 아까 배웠던 거랑 명확하게 한번 이해를 시켜볼게요. 봐봐. 모든 x에 대하여 p다의 꼴을 네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전칙 명제 얘기했어요. 모든 x에 대하여. 얘 부정은 지금 뭐였던 거냐면 어떤 x에 대하여 not p다가 얘 부정이었죠. 그치? 맞죠? 얘도 전칙 명제니까 얘 부정할 거야. 그럼 잘 봐. 모든 x에 대하여 p다가 뭐야? 이거지. 맞아요? 모든 x에 대하여 p다가 이거잖아 지금. p다가 길죠? p다도 심지어 합성 명제야. 뭐 포함하고 있어? 또는을 포함하고 있는 합성 명제 아니야. 그럼 잘 봐.
자, 모든을 부정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이거지, 그치? 어떤 학생에 대하여 수학 영역 또는 영어 영역 중 적어도 하나를 잘한다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또는의 부정은 뭐였어요? 그리고, 그렇지. 수학 영역과 그리고 영어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선택의 개념이었는데 얘는 뭐야? 모두의 개념이었지. 모두 뭐 한다? 잘한다가 아니라 나피이다니까 못한다지. 그치? 맞아. 그 얘 부정은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학생은 수학 영역과 영어를 둘 다 못한다. 가 얘 부정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럼 답 몇 번이야 지금? 어떤 학생은 수학과 영어 둘 다 못한다니까 2번이지. 그치? 이거 있잖아. 말로 때려 맞추시면 안 돼. 이거 구조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대로 끼워 맞추셔야 돼. 알겠죠? 네. 나 예제 7번 볼게요. 예제 7번 보시면 그냥 바로 할게요. 눈으로 합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치? 맞지? 그 부등식의 부정은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몇 번? 1번이었던 거지. 그치? 여기까지 왔어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여기 대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좀 쉬세요. 몇 가지 좀 용어를 조금 약속을 하셔야겠는데 봐봐. 여기란 말과 대우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좀 하셔야 됩니다. 봐봐. P이면 Q이다라는 이런 조건 명제가 있었을 때 얘의 역은 뭐냐면요. 역으로 좀 생각해봐 짜식아 이렇게 얘기할 때요. 역으로는 너와 나의 입장을 바꾸라는 이야기죠. 그치? 마찬가지로 가정과 결론을 바꾸시면 됩니다. 역이라는 건 뭐냐면 Q이면 P에다가 얘의 역인 조건 명제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우는 뭐냐면요. 대우는 조건과 결론을 다시 미안해요. 가정과 결론을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걔네를 부정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게 얘 대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는데 그냥 보세요. 2인데요. 2는 뭐냐면 얘네들을 각각 부정한 겁니다. 가정과 결론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약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역, 2, 대우 이 세 가지를 좀 약속을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이걸 왜 약속을 하고 뭐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봐봐. 우리 부분집합의 포함관계 얘기할 때 내가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면요. 빨리. P가 Q의 부분집합이면요. 얘네 각각의 여집합 씌우면 포함관계가 어떻게 바뀌어요? 거꾸로 바뀌죠. 이렇게. 맞지? 그럼 잘 봐. 이게 만약에 참이라고 할게. 이게 만약에 참이었다면 P가 Q의 부분집합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참을 내면 뭘 만족을 해야 되냐면 이걸 만족을 해야 되지. 그치? 그럼 잘 봐. 얘가 참이면 부분집합에 보니까 얘가 반드시 참일 수밖에 없지. 다시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잖아. 포함관계가 항상.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일 수밖에 없어. 그치? 얘가 만약에 거짓이면 얘도 거짓일 수밖에 없지. 즉 원명제 얘와 대우 명제의 진리값은 같다고요.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이고 원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는 반드시 거짓이야. 그치? 맞지? 그 다음에 봐봐. 쌤 그럼 역은 그런 관계 없어요? 라고 했을 때 봐봐. 역. 얘가 참이려면 어때야 되냐면 포함관계가 이래야 되지. 맞지? 그럼 봐봐. 야 얘가 참이라 그래서 얘가 참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얘기는.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그럼 만약에 원명제가 참이고 역이 참이래. 그럼 진리집합 P와 Q는 어떤 관계에 있겠어? 아이 그렇지.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이니까 같은 거지. 즉 원명제와 역이 참이려면요 진리집합이 어때야 되는 상황?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야. 아시겠지? 아 그렇구나 해서 너가 대우라는 건 원명제의 진리값을 그대로 따라오는구나 여기까지 알았지. 그럼 쌤 그럼 대체 이딴 걸 왜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자 이제 두 번째 너가 이 명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거든요. 증명법의 첫 번째가 대우법이고요. 두 번째가 귀류법인데 대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대우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데 대우의 어떤 성질이냐면
원 명제와 진리값을 공유하는 이 성질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 야, x 플러스 y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아니 또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봐봐, 내가 이게 참임을 보이고 싶어 또는 거짓임을 보이고 싶어요. 증명한다는 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겠다는 이야기죠. 그치? 근데 있잖아, 이걸 보는 게 조금 어려워. 보니까 해석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 그러면 얘의 대우랑 얘는 서로 어때? 같이 진리값이. 그럼 나 얘 대우를 봐야겠다 이거지. 얘 대우를 볼게. 그럼 얘를 부정해 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x가 0보다 작고 또는의 부정이니까 그리고지. 그치? 그 다음에 y가 0보다 작으면 x 플러스 y는 0보다 작아 하잖아. 그치?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역시 둘 다 0보다 작은 애들 더했는데 당연히 0보다 작겠지. 그러니까 참이잖아. 아, 그러면 대우가 참이니까 얘도 참이겠네 라는 논리가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이게 대우법이야. 알겠어요? 대우를 이용을 해서 원 명제를 증명하기 힘들 때는 걔의 대우를 생각해서 얘를 증명하는 이 방식을 대우법이라고 부른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대우법이라는 건 사실 이런 거거든. 너가 이런 애를 증명하는 것보다 이걸 증명하는 게 너 훨씬 편하죠. 맞지? 마찬가지로 대우법은요, 보통 뭐 부정어를 포함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여집합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든지 했을 때 보는 게 좀 어려울 때 대우를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알겠죠? 아, 그래서 대우법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까지 왔죠? 네, 그래서 봐봐. 일단 밑줄 좀 치고 갈게요. 12페이지에 그 방가로 1번에 명제의 역 있죠? 명제의 역. 밑줄이요. 그 아래 문단 맨 아래. 이와 같이 명제 P이면 Q이다의 가정과 결론을 서로 바꾸어 놓은 명제 Q이면 P이다를 P이면 Q이다라는 그 조건 명제의 역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아래 문단의 맨 아래. 이와 같이 주어진 명제와 그 역의 참 거짓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일치하는 거 동그라미 어느 때 일치하냐면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가 서로 같을 때, P이면 Q일 때요.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가 같을 때 원 명제와 역은 동시에 참입니다. 거기까지 왔죠? 맞지? 그다음 그 아래 방가로 2번에 대우 볼게요. 대우 보시면 맨 아래 이와 같이 명제 P이면 Q이다의 가정과 결론을 모두 부정하고 자리까지 바꾼 not Q이면 not P이다가 P이면 Q이다의 대우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맨 아래 보시면 어디 갔냐면 여기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요. 거기 어드바이스 맨 아래 명제와 그 대우의 참 거짓은 항상 일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럼 이런 대우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 13페이지 방가로 1번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우법 옆에다 적어줘요. 대우법. 그래서 그 맨 아래 문단 맨 아래 이와 같이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가 참이므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울 때 대우를 우회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인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그 3단 논법 있죠. 그거는 참고로 하나 봐봐요. 봐봐. P이면 Q이다가 성립한대요. Q이면 R이다가 참이랍니다. 그러면 P이면 R이다가 참이겠지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하죠. 왜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거였을 거고 제가 참인 거니까 얘도 이랬을 거고요. 그럼 당연히 얘가 이랬겠죠. 이건 다 됩니까? 이게 3단 논법이죠. 그치? 됐어요?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다음 페이지요. 14페이지로 가셔서 예제 1번, 2번, 3번, 4번 네 문제 다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제 1번, 2번, 3번, 4번 다 볼게요.
이 원명제가 참일 때 당연히 얘의 대우도 참이었겠죠. 그치? 이 조건명제가 참이니까 얘의 대우명제도 참이었을 겁니다. 이 대우명제는 x는 3이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9가 0이다가 참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치? 그럼 x가 3이라는 거는 얘 진리집합이 여기 다시 여기 3, 얘가 3을 원소로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진리집합의 원소로. 그럼 3 대입하시면 18 마이너스 3a가 0이어야 되니까 a는 얼마였겠습니까? 6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럼 봐봐. 예제 2번 보니까요. 대우가 참이래요. 그럼 대우가 참이려면 원명제가 참여해야 되잖아요. 원래 조건명제가 참여해야 되지. 동시에 역도 참이래요. 그치? 그러면 원래 명제가 참이면서 원래 명제가 참이면서 역도 참여해야 돼. 그럼 두 진리집합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요. 그치? 그럼 봐봐. 얘 진리집합은 뭐냐면 x가 y거나 x가 마이너스 y거나 이거지. 얘 진리집합은 x는 y잖아요. 그럼 이거 뭐야? 뭐 서로 같아? 다르지? 이 진리집합과 이 진리집합은 다르잖아. 틀렸죠? 그 다음 이 원명제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역은 참이야 거짓이야? 역은 참이지. 이렇게는 성립하잖아. 거꾸로. 맞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보시면 얘의 진리집합은 x는 2죠. 얘의 진리집합은 x는 뿔마 2잖아요. 그치? 그럼 얘도 진리집합이 다르니까 얘는 같지가 않죠. 틀렸고요. 디귿 보시면요. x, y가 0이 아니래요. 그러면 둘 다 뭐여야 돼? 0이 아니죠. 얘 진리집합은 이거랑 이거잖아요. 그치? 동시에 성립해야죠. 얘는. 근데 얘는요. 얘 진리집합은 이거잖아요. 그냥 x는 0이 아니고 y가 0이 아니고 이거잖아 지금. 진리집합 같아 안 같아? 같네요. 디귿도 맞죠. 근데 이렇게 판단하는 게 너한테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 게 너가 얼핏 생각하면 자꾸 집합에 대해서 숫자만 생각하시거든요. 원소가. 근데 원소가 꼭 숫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x가 y인 거, x가 마이너스 y인 거 이런 거 다 진리집합의 원소인 겁니다. 굳이 내가 이걸 집합기호 표현 안 했을 뿐이지. 알았죠? 네. 자, 예제 3번 볼게요. 예제 3번 보시면요. P이면 Q이고 Q이면 not R이다니까 얘 포함관계는 이랬을 겁니다. 그치? 아이고. 어쨌든 이렇고요. 그럼 얘 진리집합은 다시. 그럼 3단론법에 의해서 또 이렇겠죠. P면 not R이다가 성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겠네요. 그치? 그럼 봐봐. 1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2번 볼게요. not Q이면 not P이다래요. 그럼 봐봐. 얘 대우잖아요. 맞지? 그럼 성립하고 있죠. not Q이면 not P이다. 다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주어진 게. 3번. R이면 not Q이다. R이면 not Q이다. 여기네요. 얘 대우잖아. 그치? 얘 대우니까 맞네요. 4번이요. not P이면 R이다는 요 관계죠. 그치? 그럼 얘의 2잖아요. 2요. 2. 부정만 한 거. 자리 안 바꾸고. 얘는 모르죠. 5번 봐봐요. R이면 not P이다. 얘 대우잖아요. 맞죠? 그럼 몇 번이 틀렸어요? 4번.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건 4번이었던 거네요. 그치?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거기 5번 보시면, 4번 보시면, 바로 할게요. 4번 보면, P 교집합 Q가 지금 서로소니까, 다시 미안해요. 공집합이니까 서로소인 상황이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얘네 둘 합쳐간 게 전체 집합이 아니고 이 영역에 뭔가가 있대요. 그치? 이런 상황이죠. 이랬을 때 항상 옳은 게 뭐게 이거잖아. 그치? 맞죠? 그럼 1번 보면 너한테 물어보는 게 이게 성립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건데 헛소리고요. 그치? 그 다음 2번 보시면 얘가 P의 여집합이 Q에 속하니? 라고 묻고 있으니까 얘도 헛소리죠. 그치? 3번 보시면 Q가 P의 부분집합이니? 헛소리고요. 4번 보시면 Q가 P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니? 맞죠? 4번이네요. 그치? 맞습니까? 이거 맞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증명법의 첫 번째가 대우법이었고요. 두 번째가 규류법인데 규류법에 대한 논리 좀 소개해 볼게요. 오케이? 지울게요. 네. 자, 규류법의 논리는 뭐냐면요. 결론을 부정하고요. 결론을 부정하고 그 결론을 부정한 명제가 모순임을 보여서 원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증명 방식이에요. 원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증명 방식인데 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렵죠. 그치? 잘 봐.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너 공부 그따위로 하면
대학을 못 가 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대학을 못 가 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 명제가 참임을 보이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뭐 하냐면요, 가정은 그대로 냅둬요. 조건은 그대로 냅둬. 오케이, 네가 가정한 거 내가 공부 그따위로 안 하면 거기 가정할게. 그리고 나서 결론을 부정해요. 결론을 뭐라고 부정할 거냐면 공부를 그따위로 하더라도 대학을 갈 수 있어 라고 일단 부정을 했다고요. 네. 그래서 공부를 그따위로 하더라도 대학을 갈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대학은 뭐 좋은 대학이겠죠. 그래서 서울 소재 상위권 한 10개 정도 되는 대학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 근데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공부를 그따위로 했더니 대학을 갈 수 있으라고 했는데 갈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선생님 말이 맞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 증명 방식이 규류법이에요. 오케이? 결론을 부정하고요. 결론을 부정한 이 명제가 모순임을 보여요. 공부를 그따위로 하면 대학을 갈 수 있어가 모순이었다고요. 그러면 원명제가 참이었네요 라는 게 규류법의 논리야. 아시겠죠? 그럼 대표적인 게, 이거 지워도 돼요? 지워도 되죠? 대표적인 게 이런 거거든요. 자, 근데 잠깐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규류법은 전반적인 명제에 대한 증명 방식이에요. 조건 명제에 국한된 게 아니야. 조건 명제에 국한된 건 대우법이야, 대우법. 얘는 조건 명제가 아니더라도 증명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금. 항상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자, 루트 3은 무리수이다를 증명해달래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너 루트 3이 무리수인 거 증명해봐. 이러면 루트 3 무리수잖아요. 이건 증명이 아니에요. 오케이? 쌤, 루트 3 비순환소수잖아요. 네가 비순환소수인지 어떻게 알아? 루트 다 해봤어요, 끝까지? 혹시나 나와 떨어질 수도 있잖아. 당황스럽죠, 그치? 그러니까 이 논리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얘를 증명을 해볼 건데 조건 명제가 아니잖아요. 그치? 조건 명제가 아니니까 뭐 할 거냐면 얘 결론을 일단 부정할게요. 그러면 루트 3은 유리수이다 라는 이 명제가 모순임을 보일 거라고요. 얘가 모순임을 보이면 얘가 참이겠네, 이 논리야. 아시겠죠? 그럼 봐봐. 루트 3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루트 3은요, 유리수라는 건 이렇게 기하분수의 형태로 쓸 수 있죠. 그게 유리수잖아요. 그럼 얘가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루트 3 이런 꼴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럼 이때 m과 n은 서로 소이고 내가 보이려는 건 이렇게 된 게 모순임을 보일 거야. 잘 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m 루트 2라고 합시다. 처음이니까 이렇게 루트 2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성립하고 있다는 건 m 곱할게요. 루트 2m이 m이었단 이야기고요. 그치? 그럼 얘는 의미가 뭐냐면 양변 제곱해 볼게요. 2m 제곱이 n 제곱이잖아요. 그치? 그럼 잘 봐. 아니, 얘가 그럼 2의 배수잖아요. 그럼 n의 제곱도 뭐였단 이야기야? 2의 배수였다는 이야기지. n의 제곱이 2의 배수이려면 n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2의 배수일 수밖에 없지. 맞지? 그럼 잘 봐. 2의 배수니까 일단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4k 제곱이잖아요. 2m 제곱이 4k 제곱이었으니까 m 제곱은 그럼 2k 제곱인데? 그럼 m 제곱이 뭐야? 2의 배수였네? 그럼 m은 또 2의 배수여야 되니까 얘가 이랬단 이야기잖아, 이거지, 그치? 그러면 뭐에 지금 위배가 되냐면 n은 2k이고 m은 2k 프라임이니까 얘가 서로소라는 이 얘기에 위배가 됐고 이게 모순이었죠. 서로소가 아니잖아요, 지금. 2가 공약수로 있잖아. 야, 그러면은 얘가 서로소가 아니고 그럼 얘가 이 얘기가 모순이었네, 이거지. 따라서 얘가 참이네 라고 얘기하는 이 논리가 규류법 논리라고요. 오케이? 반대의 상황을 결론을 부정하고요. 반대의 상황을 밀어붙였는데 걔가 틀린 걸 보이는 거야. 그럼 원래 상황이 맞네요. 이 논리라고. 알겠죠? 그럼 또 하나 해볼게요. 자, 이거 규류법은요. 미리 좀 얘기를 하면은 내신 기간이나 시험 대비 때는 한 8개에서 9개 정도 외우라고 줘요. 증명 방식을요. 예전에 증명법 안 나오겠지? 증명하는 거 안 나오겠지? 했다가 한 2년 전, 3년 전에 광문에서 서술형 5점, 6점 이렇게 냈어요. 하나는 대우법, 하나는 규류법이요. 그거 2개 틀리면 11점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9등급제였잖아요. 9등급. 알죠? 4%까지가 1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23%까지가 3등급이었는데 1등급 컷이 몇이었더라? 83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게
점 차이가 안 났어요. 74인가? 뭐 이랬어요. 어쨌든 그거 하나 틀리잖아요. 11점? 그러면 너 등급 몇 개일까요? 2개까였던 거야? 11점.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 증명하는 방식은. 그래서 기류법의 논리 자체는 쉬운데 네가 이거 증명하는 방식을 좀 외우셔야 되거든.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거예요. 두 번째로요. 소수는 무한히 존재한다 는 걸 증명을 해볼게요. 소수요. 소수라는 건 0.1, 2, 3 이런 거 말고요. 그 약수가 자기와 1밖에 없는 거. 이 소수는 무한히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해볼게. 그럼 얘는 어떤 논리냐면 이런 거거든요. 소수가 유한하다고 가정하자. 결론을 부정했죠. 그럼 소수가 유한하다 그러면 소수가 P1, P2 해서 딱딱딱 하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한히 존재했겠지. 이렇게. 맞지? 근데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수든지 간에 소인수 분해가 되잖아요. 어떤 수든지 간에 소인수 분해가 되니까 초과의 수들은요. 그러니까 1보다 큰 숫자들은 다 소인수 분해가 되죠. 그러면 걔네들은 소인수 분해가 되니까 그럼 걔네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아, 소수의 배수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시. 소인수 분해가 되잖아요. 어떤 수든지 간에. 그럼 걔네들은 소수의 배수네요. 이 논리가 성립을 하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소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가 존재하겠네요. 이거지. 소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소수가 존재하겠네요. 이거잖아. 예를 들면 51이야. 그럼 얘는 뭐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져? 3, 17 이런 애들 아니야. 소수의 배수라고요. 이 논리로 갈 거야? 그럼 잘 봐. 야, 소인수가 소수가 유한하다고? 그러면 이런 숫자들을 가정해보자. 다 곱한 거야, 이렇게. 쭉쭉쭉 다 곱하고. 소수가 유한해? 그럼 걔보다 1만큼 더 큰 이런 숫자를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럼 얘는 봐봐. 얘는 첫 번째 소수로 나눠도 안 나누어 떨어지지. 두 번째 소수로 나눠도 나머지가 1이어서 안 나눠 떨어지지. 세 번째 소수로 나눠도 안 나눠 떨어지지. n번째 소수로 나눠도 안 나눠 떨어지잖아. 그럼 얘는 뭐야? 소수의 배수가 아니잖아. 그런 수가 존재 안 해. 안 한다고. 1보다 큰 숫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얘는 모순인 거지. 따라서 얘가 유한하다가 모순이니까 무한히 존재하네. 이게 맞겠네. 라는 논리가 기류법의 논리라고. 근데 기류법의 논리 자체는 쉬운데 이런 사고를, 이런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게 네가 힘들잖아. 그래서 기류법은 시험 때는 외워야 돼. 한 8개, 9개 정도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예시 넣어놨거든요. 일단 넘어가 봐요. 어디 갔냐면 16페이지에 얘 1, 2, 3, 4 있죠. 5번까지 있네요. 맞습니까? 얘 5번이랑 2번이 방금 내가 해줬던 논리고요. 그 예제고요. 예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근데 지금은 뭐 당장 네가 뭐 증명을 하시오를 서술하진 않을 테니까. 15페이지에 밑줄 좀 치고 갈게요. 15페이지 보시면요. 그 맨 아래 두 번째 줄에 이와 같이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가정으로부터 결론을 직접 이끌어내는 건 어려운데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이 발생하는 것을 보이는 경우가 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끌어내. 그럼 원래 명제가 맞겠네. 이 논리가 기류법이라고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가 대표적이죠. 소수가 무한히 존재한다를 내가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얘의 결론을 부정해. 그 상황을 가정해요. 근데 얘가 유한히 존재한다 이거를 내가 모순임을 보이면 되지. 모순임을 보였더니 얘가 참이네. 이 논리라고. 기류법이라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너 이제 증명법 2개 배웠죠? 대우법, 기류법 2개 배웠잖아요. 그치? 그 이제 수혈하시면 귀납법 배우거든요. 3개. 그게 네가 고등교육과정에서 배우는 증명법의 전부고요. 귀납법은 최근에는 안 나온 추세고 기류법, 대우법은 내신에는 무조건 등장할 테니 수능에는 안 나와요. 근데 무조건 아셔야 돼 이건. 알겠죠? 네. 그렇구나 하고 이제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고요.